네, 안녕하세요. 티티라이프입니다. 오늘 날씨가 거의 지금 영하 10도 육박하는 기온이어서 오늘은 자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한 뒤에 좀 집에 와서 이제 로라를 한번 타볼 건데요. 오늘은 로라를 타면서 좀 하나의 주제로 좀 이야기를 좀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좀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다시 몸을 끌어올리냐라는 건데, 보통 겨울철에 보시면 여러분들 거의 초기화가 보통은 오시잖아요. 그쵸? 겨울철에는 이제 보통 초기화가 올 텐데, 그거를 이제 밖에서는 아무래도 좀 너무 추우니까 이제 타기가 좀 힘든 상황일 거고, 이 로라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체력을 유지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시즌 오늘 준비하는 좀 저만의 그 방법, 루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지프트라는 그 가장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우선 켰고요. 여기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운동에 가시면 탭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엔듀런스, 스위스팟, CS 홀드, 그리고 VO2 max, FTP 테스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 엔듀런스라는 이쪽 영역입니다. 이게 이제 기초 체력을 올려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엔듀런스에 가가지고, 엔듀런스도 사실 난이도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난이도가 여러 가지 중에서 사실 엔듀런스라는 거는 시간을 길게 가져갈수록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1시간 반짜리 있잖아요. 요걸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근데 뭐 시간이 근데 좀 없는 편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요 34분짜리 카페라이드가 좀 사실 만만하거든요. 요거를 이제 시작을 해주고, 요거를 한 2번 정도 보통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엔듀런스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평상시에는 그 엔듀런스 위주로 좀 하다가, 비율을 이제 엔듀런스를 한 4번 정도 했으면, 주에 이제 보통 5번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5번 하는 게 쉽지 않지만, 어쨌든 엔듀런스를 4번 정도 하고, VO2 max, 그거를 한 번 정도 섞어주는 루틴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양극화 훈련의 어느 정도 방법인데, 다른 존은 신경 안 쓰고 이 존2인 엔듀런스와 존5 이상인 VO2 max를 약 8대2 정도 비율로 가져가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반복해서 1주, 2주, 3주, 4주 정도 이제 꾸준히 이렇게 풀 트레이닝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4주차 정도 됐을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꼴이죠. 그때 이제 FTP 테스트를 해주면 됩니다. 그 FTP 테스트라는 게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이, 이 로라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여기에 있는 그 각각의 난이도들은요, 이 FTP 테스트를 베이스로 그걸로 난이도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FTP 테스트가 정확하게 테스트가 되어 있어야지만 좀 더 이게 정확한 훈련이 이루어지겠죠. 한마디로 이 FTP 테스트가 좀 나보다 너무 낮게 돼 있다, 설정이. 그러면 좀 훈련 강도 자체가 너무 루즈하고 좀 낮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도 안 좋고, 반대로 FTP가 너무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럼 전체적인 이 운동 그 난이도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근데 그것 또한 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좀 힘들긴 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니면 최소 6주에 한 번 정도는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주에 한 번은 존5 하는 그 VO2 max 훈련 대신에 FTP를 한번 해줘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차가 되겠죠. 다음 6주차. 그때는 내가 이제 설정된 FTP 그거 상태로 훈련이 난이도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좋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우선 사실 처음 훈련 딱 시작할 때 너무 힘들지만 FTP 테스트를 하면은 좋은데, 보통 그러면 사실 파도 타고 안 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존투 훈련부터 천천히 웜업 형식으로 올리는 거를 먼저 추천드리고, 한 달 정도 후에 FTP 테스트를 가져가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웜업은 이제 끝났고요. 우선 지금 이제 존 3 영역에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35W를 1분 유지를 하고 1분 160W를 휴식,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이게 로라를 타실 때 워크아웃 모드를 하는 게 그래도 좀 유리한 게, 사실 이게 그 목표 파워를 유지를 안 하면 이게 이제 굴러가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중간 하나 그냥 멍청하게 굴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워크아웃 모드 없이 그냥 타라고 하면 사실 파워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건 있죠. 기어를 바꾸고 뭐 이런 실제 자전거 타는 것처럼 할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파워 유지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은 이제 단순히 자전거를 목표 없이 타는 것보다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한 2주 전에 FTP 테스트를 다시 했고요. 원래는 305W 정도였었는데 좀 떨어져서 290W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씩 전반적으로 낮아진 상태고, 그래서 지금은 좀 이런 존투 훈련이 어느 정도 제 능력치에 맞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크게 무리가 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기존에는 확실히 좀 현재 문 상태보다 FTP가 조금 높게 설정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부하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은 상태로 체력 훈련을 좀 할 수 있는 상태였고, 예전에는 체력 훈련이 살짝 버겁다 라고 느꼈고, 그런 부분이 좀 완화가 돼가지고 이제 뭐 적정 난이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훈련을 좀 하면서 다시 원래 이전 파워를 되찾아가야 되겠죠. 네. 네, 다시 이제 1분의 휴식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또 반복 구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페 라이드라는 게 사실은 시간이 없을 때 34분 그냥 짧게 존투를 그냥 타는 건데, 저는 요거를 한 2회 반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존투 훈련은 뭐 길게 2시간 이상 타는 게 사실 제일 효과적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매일 그냥 시간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 카페 라이드 2번 정도 반복을 하면 1시간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똑같이 존투 했었고, 오늘 지금 화요일인데 오늘 존투하고 목요일까지는 존투를 한 다음에 해피 프라이데이에 이제 VO2 맥스 훈련을 좀 들어가 주면 될 것 같아요. 그 VO2 맥스는 사실 1시간 정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3-40분 정도를 타겟으로 처음에는 좀 목표를 하다가 나중에는 존투와 VO2 맥스를 시간을 점점 늘려가는 형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두 개 이제 존투와 이제 VO2 맥스 존 5죠. 그거에 대한 그 목표 타겟치가 다른데, 존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긴 시간 동안 한마디로 장거리를 타겟으로 하는 거죠. 긴 시간 동안 안정적인 심박으로 안정적인 파워를 내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인 목표는 어느 정도 선에서, 저 같은 경우는 한 200W 정도 기준을 잡는데 200W 평균 파워를 내면서 최대한 심박을 낮추는 그거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0W 평파워에 140 심박 정도를 우선 타겟으로 하고, 그렇게 설정하면서 그 목표치를 보면서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이 200W 정도 원저리의 심박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하는 그러한 훈련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존5 훈련, VO2 맥스죠. 그거에 대한 목표는 어떻게 보면은 맥스 심박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파워를 증가시키는 목적이 있고요. 최대한 심박도 거의 맥스 심박을 이제 상단을 이제 뚫어주는 그런 거를 이제 목표치로 하고, 제가 가질 수 있는 힘 중에서 가장 최대 파워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추구하는 그 영역이 많죠. 다르죠. 그래서 이 존2 부분과 그리고 VO2 맥스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최대 심박과 평균 심박을 이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력 향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란폰더 같은 것들을 목표로 할 때는 순간적인 파워보다는 사실은 꾸준한 파워와 안정적인 심박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란폰도를 계속 즐기면서 타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은 이 전투 훈련을 꾸준히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반대로 어디에서, 사실 그게 좀 쉽지는 않겠지만 난 순간적인 어필 기록을 세우고 싶다, 남산 4분 찍고 싶다, 5분 찍고 싶다 이러면은 이 VO2 맥스 훈련이 반대로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순간적인 파워를 짧게 인터벌 칠 수 있는 능력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잘 된다면은 결국 인터벌과 꾸준한 체력 이런 것들이 뒷받 다 이제 훈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자전거를 잘 타지는 거죠.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우선 저의 현재 생각과 경험은 그렇습니다. 간간히 이렇게 페달을 좀 빨리 돌려줘서 페이던스도 좀 늘려주고요. 그런 것들을 섞어주면 이렇게 비슷한 훈련들을 좀 반복을 우선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요 기록을 저장을 했을 때 평균 심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평균 심박이 점점점 떨어지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라이덕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심박 효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심박 효율이 뭐냐면 같은 심박으로 파워를 얼만큼 냈는지가 그래프로 나와요. EF 값이라고 하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참조하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심박이 계속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 그게 좀 정체가 된다면 엔듀런스 난이도를 살짝 올리던가, 아니면 같은 난이도지만 시간을 좀 늘리던가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운동은 근육 운동도 그렇고 유산소 운동도 그렇고 기본 유산소 운동의 원리는 점진적 과부하라고 하잖아요. 항상 똑같은 난이도의 운동을 하면 처음에는 이제 몸이 향상을 하겠지만
나중에는 결국 그 난이도를 몸이 적응을 해버려서 계속 정체에 빠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체에 빠졌을 때는 그 난이도를 올려줘야 되는데, 그 올려줘야 되는 것들을 같은 난이도지만 시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같은 시간이지만 난이도를 올리거나, 결국 난이도는 이제 평균 파워를 보면 이제 알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카페라이드가 한번 끝나면 추가적으로 1회 더 반복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 마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